자, 이것은 윈도우 계산기입니다. 기본 윈도우 10에 있는 윈도우 계산기.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제 드디어 완성한 계산기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 곱하기 2는 1 더하기 1 곱하기 2가 4여서 1 더하기 1 곱하기 2는 3이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계산기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TMI 여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 코딩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코딩 같은 그런 코딩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건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디자인을 UI 계산기를 만든다고 이제 계산기 UI를 완성을 했어요. 숫자, 그리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백분율, 그리고 음수양수, 그리고 소수점, 그리고 가로, 그리고 클리어, 그리고 백스페이스 버튼까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그런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기에 앞서 한번 이게 어떤 동작이 되나 볼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디자인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안 돼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은 됩니다. 자, 빌드에서 지금 F10을 눌러서 빌드에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만든 디자인대로 나왔죠? 8대 이 정도 크기로. 자, 우리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입력 값들이 나와야겠죠? 1을 누르면 1이 나오고 2를 누르면 2가 나오고 1, 2, 4, 5 누르면 2, 4, 5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이쪽에. 우리 이제 그 기능들을 우리는 지금 만들 겁니다. 이번에. 자, 우리 이제 디자인이 완료됐으니까 기능들을 넣으려면 자, 메인 액티비티 .java 파일을 여시고요. 우리 이제 이곳에 구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R layout 메인 액티비티 메인 XML을 불러오게 돼 있죠. 우리가 작업한 요거를 불러와서 아까 실행시키면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잖아요. 버튼들을 불러와야 되고, 텍스트 뷰 불러와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숫자, 오늘은 이 숫자를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게 글자가, 숫자들이, 그 기능을 먼저 구현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필요한 게,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텍스트 뷰 이게 필요하겠죠. 텍스트 뷰 그리고 이 숫자 버튼들 이렇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텍스트 뷰를 불러오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전역 변수로 해야지 텍스트 뷰 바로 뜨네요. M 하고 TV 이거 변수명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기억하기 쉽고 구분하기 쉽고 요거는 제 방식입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변수명은 저는 input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받고 또 결과값도 저기에 출력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곳에 이제 값을 뿌려주려 그러면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시면 이게 왜 필요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값을 담고 있을 그런 변수. 우리는 더블형으로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스트링으로 보여주니까 스트링으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트링 m str 그래서 input 이것도 result로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뭘 할 거냐면 요 안에 들어갈 글자를 담는
보여줄 글자를 담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 텍스트 뷰 받았으니까 텍스트 뷰를 초기화시켜 줘야겠죠. find view by id. 자, r.main이죠. r.id main 우리 tv 딱 해주면 input 포뮬러죠. input이 우리 입력값, 그 포뮬러는 공식을 늘 창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인피트 널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트링으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단 이걸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는 대기 중이고 뭐 생성돼도 공간은 안 차지하고 널 값으로 있습니다. 이 값 주소만 부여돼 있고. 근데 이제 메모리를 하나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그냥 비워놔도 되는데요. 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모로 작업할 때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일단 숫자들을 입력하는 걸 놓는다 그랬으니까 버튼이 있죠. 버튼에 우리 숫자들. 자, btn 한 다음에 NO 0번부터 find id main no0. 자, 우리 이게 0번부터 9번까지 필요하겠죠? 그럼 자, 여기서 있는 데서 컨트롤 D 누르면은 그 해당 줄을 복사해서 밑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9번까지 해야 되니까 9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걸 지우는 이유는 일단 복사한 다음에 에러 나지만 여기다가 이제 1부터 9까지 쭉 넣어줘야 되는데 지우고 넣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안 지우고 바로바로 넣는 게 빠르겠죠? 자, 1, 0이 있으니까 1. 자, 컨트롤 D 눌러줍니다. D. 그러면은 하나 복사됐죠? 자, 그럼 1, 2. 자, 계속 쭉 9까지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만들었죠. 9개. 그러니까 총 0번까지 10개입니다. 자, 이렇게 1. 그럼 버튼 9개에 대한 버튼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해줘야 될까요? 클릭했을 때, 저 버튼들은 이제 클릭했을 때 저기 텍스트 뷰에 뿌려줘야 되니까, 글씨를 써줘야 되니까, 클릭했을 때 무언가 작업을 해야겠죠? 자, 버튼 0을 클릭했을 때 0을 찍어주려면, 자, set on click listener. 자, new, view. on click listener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만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0번 있으니까 여기도 9번까지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밑에 가서 컨트롤 V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한 칸 떼기 위해서 요 한 칸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한 겁니다. 엔터까지 한 칸까지.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도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또 1번부터 9개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0번 있고 1번 있고 그것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0번을 누르면, TV, 텍스트 뷰, 여기 텍스트 뷰에 여기 0이라고 나와야겠죠? 0을 눌렀을 때, 그리고 1을 눌렀을 땐 1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1, 2, 3 이렇게 누르면 1, 123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와야겠죠? 누르는 대로 순서대로 계속. 자, 그럼 0번을 눌렀을 때, 우리는 이 텍스트 뷰에 표시해 주는 거 set text 해서 0 이렇게 해주면 0 눌렀을 때 0 누르면 0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0, 여기는 1로 눌렀으면 1. 근데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뭐예요? 0 누른 다음에 1 누르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를 누르면 2만 나오죠? 우리가 123을 입력하고 싶은데 1을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냥 1만, 0만 나오고, 1만 나오고, 2만 나오고, 계속 그러죠? 123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기존에 이걸 불러오기 전에, 자, 플러스는 0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0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스트링에 대한 더하기는 더하기 덧셈이 아니라 이게 스트링 병수잖아요. 그리고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과 스트링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 스트링과 이 스트링을 더하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리절트에 있던 값을 기존에 input 리절트 스트링에 0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면은 0에다 0에서 0,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1이 있었으면 1에다가 0을 더해서 10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요 플러스는 이 식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당 뒤에 걸 더해서 이거 산수 뭐 이제 숫자 같은 거 계산할 때 만약에 인트 값이 있으면 뭐 인트 x가 있다. x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인트 x 이거는 int x는 int x에 1 이렇게 해서 1 돼 있을 때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int x 자체에 1을 넣어서 1을 더해서 이렇게 뭐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면 1을 더해서 이게 인티저일 경우 3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값에 이 값을 더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0이 있으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었던지 여기에 기존에 1을 눌렀건 2를 눌렀건 3을 눌렀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다가 0을 붙여주는 겁니다. 더하기라니까. 그래서 해당 숫자가 계속 더해져서 들어가겠죠. 그럼 그럼 텍스트 뷰에는 이거를 더한 그 값을 뿌려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여기가 뭐 23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230 해서 230 해가지고 뿌려주게 됩니다. 자, 한번 요게 해고선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자, 그러면 1번 그냥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2.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이렇게 쭉 다 붙이려 보니까 이게 다 중복되죠. 요것만 다른데.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라는 건데요. 자, onCreate 함수 안에 이것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란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 안에 클래스 안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건데 함수가 무엇일까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함수나 변수 같은 걸 정의할 때 앞에 이렇게 private 또는 public이 있는데 public은 공용이고 private는 여기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액티비티 안에서만,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호출을 못해요. 만약에 퍼블릭을 해놓으면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불러오면 거기서 이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void 이거는 결과값,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전달값, 함수를 다 마치고 무슨 전달값이 없을 때 void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만약에
일단 이 함수명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여기부터 이 FNC는 저는 이제 함수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붙이는 약어고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구분할 수 있게 넘버들을 넣을 거니까 넘버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FNC funds 넘버 함수인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호출하면은 어디서 호출하든 이걸 호출하면 이 안에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함수로 만들어 놓고 불러오면 됩니다. 계속. 이게 똑같이 복붙하고 붙이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할 때 한꺼번에 수정이 되겠죠. 이게 다 만약에 여기에 여기다 무슨 기능을 하나 더 넣고 싶다 했는데 하려면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찾아서.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여기 결과값을 여기 스트링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을 보내주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스트링 값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리턴 값을 넣어줍니다. 스트링 해주면 여기다 리턴하고 스트링 값, 이 값을 보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만약에 자 9번을 눌렀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요것을 결과값을 요 값을 처리한 다음에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 테스트에 이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요거를 구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있죠. 이거를 실행해서 쭉 실행해서 이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어려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void는 이런 리턴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실행만 한다, 이 함수를.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1을 이렇게 하면은 1111 9를 눌러도 1 들어가고 8을 눌러도 1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인자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함수에는 string에서 number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string이죠. 이 string을 받아와서 인자값을 그 값을 더해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9번에 먼저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9 스트링 9를 넣어줍니다. 문자 9를. 그러면 여기에 9가 들어와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인자값으로 여기에 9를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 인자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인트도 들어올 수 있고 스트링이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자값을 여러 개. 그럼 여기에 9하고 인트 숫자 1 숫자도 9로 넣어준다든가 그리고 b 또 스트링이 또 하나 있죠. 인자값이 3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그렇게 3개 넣어주면 됩니다. 또 스트링 그냥 b값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인자값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 해주면 됩니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일단 넘버 값만 필요하니까 넘버 스트링 값만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9를 누르면 9가 찍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계속 이제 복붙을 해줍니다. 8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Shift 펑션 10
눌러도 되고 Shift F10, F10이란 건 펑션 10. 키보드 제일 위에 보면 F1, F2 있는 거 있죠? 그 Shift하고 F10을 누르셔도 되고 이걸 누르셔도 바로 컴파일 한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게 됩니다. 자, 벌써 떴네요. 인스톨 됐네요. 자, 눌러볼까요? 1, 2, 3, 4, 5, 6. 자, 다 잘 되죠? 0. 자, 잘 됩니다. 그죠? 잘 되죠? 뭐 이런 버튼들은 아직 기능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지금 이런 거는 잘 되죠? 이렇게 많이 넘어갈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더블형 15자리까지 제한해 주자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럼 넣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15자리까지만 받겠다 하면 여기에 if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놨었으면 전부 다 자, 우리는 이제 15자리까지만 넣을 겁니다. 15자리까지만 넣으려 그러면 이게 몇 글자인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15자면은 요거를 하기 전에 15자면은 이제 그만 넣어야겠죠. 그만 넣어야겠죠. 근데 15자가 안 되면 요거를 실행하고 15자면 15자가 안 되면 실행하고 15자 이상이면 실행하지 않고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당연히. 근데 프로그램이란 걸 처음 배워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어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if문인데요. 자, if문이 무엇이냐면요. if가 뭐예요? if. 영어로 if. 아시죠? 만약. 만약에. if. 만약.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if. 만약. 해주고, 이렇게 가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식을. 만약, 이 가로 해주고, 이 조건이 뭐냐?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랬죠? 이게 15자가 넘냐, 안 넘냐를 체크하려고 그랬죠. 자, 이게, 요거 글자 수를 어떻게 할까요? 점 찍어보면, 랭스가 바로 나오네요? 랭스, L-E-N-G. 이 랭스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쵸? 이 스트링의 길이, 이 문자열의 길이, 그 글자 수를 나타나겠죠?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자, 우리는 등호 아시잖아요. 부호. 이상이야. 15보다 작을 경우만. 이하겠죠? 15 이하. 15 이하면. 자, 이게 같거나, 요 값보다, 요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5 이하가 되겠죠. 이 조건은 15 이하면 15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15 이하면 만약에 요걸 빼면은 14까지만 합니다. 그럴 때는 요걸 16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6보다 작으면 아니면 요렇게 15까지 포함. 이건 15 이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15 미만입니다. 자, 15 이하, 15자리까지니까 그러니까 15자리일 때는 하면 안 되겠네요. 15자리일 때는 15일 때는 이미 15개니까 글자 수가 이미 15개면까 14자리일 때까지만 요거를 실행해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이 맞으면 대가로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 안에 거를 실행해라. 이게 if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 이게 맞으면 이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또 els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해주고 만약
if 만약 이게 맞으면, 이 식이 맞으면, true면 여기를 실행하고, 아니면 else 여기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if문입니다. if, else. 이해되시죠?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계속 if 해가지고 여기도 뭐 조건식을 넣어주고 이렇게 되고, 또 else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에 대해서 맞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맞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그냥 나오고, 여기를 실행해서 맞지 않으면 여기로 옵니다. else로. 근데 여기 다시 if문이 있으면 이 if문을 봐서 여기 if문의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아니면 여기를 실행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일단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럼 15 이하일 때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15짜리.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다 해놨으면 지금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if문을 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함수를 호출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다 해야 될 거를 여기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자, if 만약에 이 글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length 15보다 작으면, 작을 경우만 실행을 해라, 이거를. 그리고 이게 15자를 넘으면 뭔가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토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밑에 이렇게 창에 뭐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게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걸 봤을 겁니다. 그걸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자, 여기에 텍스트를 넣습니다. 뭐라고? 15자가 15 숫자 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넣어주는데요. 슛이 아니라 제가 또 토스트식이 또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는 형식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럴 때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도 갑자기 뒤에 시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럴 때 검색. 자,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스트라고 쓰는데 처음 안드로이드. 자, 검색할 때 토스트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쭉 나와요, 다 내용이. 그럼 이런 거 블로그 같은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건 디벨로퍼의 설명이네요. 그럼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토스트하고 컨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었네요. 구성이. 그리고 쇼. 네, 그렇네요. 이거 코트링이고 자바 할 때도 똑같습니다. 네, 기억났네요. 여기에 컨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컨텍스트가 뭐냐면 지금 이게 어디서 실행되느냐, 이 주체가 어디냐,
그럼 디스 보통 해주면 됩니다. 그냥 디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스 여기 이 컨텍스트 이 액티비티 현재 클래스가 어디냐. 그리고 시간을 넣어줍니다. 시간은 length, long 아니면 short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 다음에 바로 show 이렇게 해주면 이 메시지가 짧게 떴다가 사라집니다. 15자 넘게 입력했을 때 여기를 long으로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좀 길게, 근데 뭐 그렇게 길게 띄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15자까지만 띄우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Shift F10 실행을 하고요. 자, 순서대로 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 15자리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번 눌러가지고 지금 여러 개가 지금 계속 떴다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숏입니다. 롱은 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눌러놓으면 얘가 계속 떴다가 없어졌다 누른 만큼 계속 뜹니다. 얘는. 자, 그럼 이렇게 15개 맞죠? 클리어를 먼저 또 해줘야겠네요. 클리어 버튼을 그럼 이번에 만들어 볼게요. 그 클리어를 눌렀을 때 여기를 싹 지우는, 그게 있어야지 좀 더 하기가 편하겠네요. 다른 거. 자, 클리어 버튼을 만들려면 클리어 버튼을 불러와야겠죠. 클리어. 얘는 살짝 띄워주겠습니다. 복사하고 클리어 버튼을 추가합니다. 자, 클리어 버튼을 눌렀을 땐 이거는 숫자 하는 거니까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거기가 깨끗해질까요? 지우는 거니까. 자, 우선 얘 값을 지워주면 되겠죠. 지워줘야겠죠. 그리고 그 지운 값을 result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운 값을. 아니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요걸 또 스트링을 하나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걸 비워줬고요. 이렇게 비운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던 문자열들을 이걸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넣는 겁니다. 스페이스도 없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되고요. 그럼 클리어가 잘 되나 한번 또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시프트 F10. 자, 실행됐죠? F10 지워지죠? 다섯 자리가 맞나 해볼까요? 4, 5, 6, 7, 8, 9, 0,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자리. 15자리까지 하면 되죠. 자,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안 되고, 됐습니다. 자, 클리어까지 됐어요. 근데,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상한 거. 자, 0, 0, 0, 0, 0, 0, 이렇게는 없죠. 그렇죠? 이런 숫자가 0, 0, 0, 0, 0, 0, 0.00000 뭐 이렇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0, 0, 0, 0, 0
게 없죠. 그리고 뭐 숫자에 앞에 이 0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0을 눌렀는데 1이나 이렇게 눌렀을 때 이 0을 떼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15자리를 못 넣잖아요. 0을 잘못 눌렀다가 했을 때. 그죠? 요거 때문에 15자리를 못 넣잖아요. 이 0은 필요도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0을 눌렀을 때 1을 누르거나 그럴 때.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0점 하다가 안 지우고 뭐 클리어하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백스페이스 있으면 지워도 되지만 깜빡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산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면 0이 없어지고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if equal m 리절트가 0이면 만약에 값을 치워주면 되죠. 자, 그럼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hift F10. 자, 0, 0, 0, 0, 0, 0, 0, 0, 0 눌러도 안 되죠? 자, 1. 자, 치워졌죠, 0이. 그 다음에는 이건 0이 아니니까 0 눌러도 막 들어가야죠. 15자리까지. 자, 다시 0, 9. 다 되죠? 자, 0, 4. 자, 0 없어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 입력하는 것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클리어도 됐죠? 숫자하고 클리어가 됐습니다. 오늘은 백스페이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눌렀을 때 한 글자씩 지우는 거. 자, 그럼 백스페이스 버튼을 추가해야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D 누르고 백스페이스 버튼을 아이디를 뭘로 했죠? 아, 요거 그냥 백으로 했군요. 백으로 몰 때는 XML 가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백스페이스 버튼이니까 백스페이스라고 쳐주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요거를 복사 붙이 클리어 한 다음에 안에 내용은 들리죠. 자, 백스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빼주면 되겠죠? 1, 2, 3, 4가 있으면은 4를 지워서 1, 2, 3을 만들고 1, 2, 3이 남았을 때 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3을 지워서 1, 2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input result에서 글자를 하나씩 빼줘야겠죠. 자, 여기서 글자를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 서브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치면은 서브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글자와 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만약에 여기에 1, 2, 3이란 글자가 있으면 여기가 0이 시작점이고 여기 0번지 1부터 0, 1, 2 해가지고 0부터 2면은 여기가 2잖아요. 여기 시작되는 데가 1하고 2하고 3 시작되는 데가 2잖아요. 0 시작되는 데 여기부터 이렇게 1, 2 요 1, 2만 만약에 요게 input result string이 1, 2, 3일 경우 이렇게 하면 1, 2만 뽑아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스트링이 1, 2, 3, 4, 5라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 문자열이요. 그럼 얘가 메모리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한 바이트씩에 자 여기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주소가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로 따지면은 인덱스인데 0번지 제일 첫 번째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되는 겁니다. 자, 0번지 시작이 여기입니다. 자, 0번지. 그래서 0을 호출하면 이 인덱스의 0번지, 시작점 0번지를 시작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가 0번지입니다. 그리고 1번지부터. 그럼 1번지는 시작은 여기부터. 여기가 1번지. 그리고 2번지는 여기부터. 2번지. 3번지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4번지는 여기부터. 그래서 0번지를 불러오면 여기가 0번지의 주소가. 그러면은 0번지 여기 이렇게를 불러옵니다. 1번지 불러오면 이렇게. 인덱스 0을 불러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 2, 3, 4, 5라는 게 있을 때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 5라는 것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워준다는 말은 이 서브스트링에서 1부터 4까지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되겠죠? 얘를 안 가져오고 서브스트링으로 1부터 4까지 가져오려면 지금 이 상황이면은 서브스트링 한 다음에 0번째부터 어디까지? 여기 4번 여기까지 5번이 4자리니까 여기 4까지 4 주소 여기 요 자리까지 여기 시작되는 데가 4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랭스를 하면은 이게 몇 자리죠? 5자리 5가 나오잖아요. 자 이 스트링에 랭스를 하면 만약 1, 2, 3, 4, 5일 때 그죠? 5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까지 갖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 1을 해주면 4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갖고 오겠죠. 4까지. 자 그러면 4일 때는 자 5를 날렸어요. 그럼 1, 2, 3, 4 없어요. 그럼 4까지 있을 때는 길이는 4가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랭스는 거기서 1을 빼주면 3이 나오겠죠. 그럼 자 여기를 3을 넣어주면 여기까지 그럼 1, 2, 3까지 가져오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모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요 랭스에 이것의 길이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1한 값을 넣어주면 0부터 요 길이에 마이너스 1한 그럼 제일 끝에 자리 끝에 있는 글자를 빼고 나머지 값을 주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담아야겠죠. 자 리절트 값에 인풋 리절트 값에 다시 듭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었으면 5를 뺀 나머지가 1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넣어줬으니까 그럼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다시 tb에 mt 텍스트 뷰에 인풋 리절트에 점셋 텍스트 거기에 이거를 다시 넣으면 set 리절트 값을 넣으면 이미 여기서 맨 끝자리 글자를 하나를 지운 값이니까 백스페이스 한 효과가 난 것 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 백스페이스를 보통 누를 때 그냥 한번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보통 안 누르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해서 막 누르잖아요. 막 5개가 있는데도 막 5, 7, 자, 그럴 경우 여기 다 지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랭스가 0이 들어오겠죠. 0이 들어오는데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말이 안 되죠.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에
이 앞에 시작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작점은 당연히 0 최하가 0이고 0부터 작으면 안 되겠죠. 0부터 작은 메모리에선 그 번지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번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고 요 뒤에도 아무리 커도 이 길이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여기가 길이보다 커질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0이 들으면 아무것도 없을 땐 0이잖아요. 길이가.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면 0부터 마이너스 1? 0부터 마이너스 1? 앞에?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이제 좀 안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역시 천재들입니다. 그렇죠. 자, 랭스. 자, 길이가 0보다 클 때만 이걸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0보다 클 때, 글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0보다 크죠? 그럼 들어오겠죠.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길이가 1 빼기 1은 0. 0이니까 아까 보셨죠? 0부터 0까지 갖고 오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는 게 없겠죠. 0에서부터 0,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제 자리잖아요. 갖고 오는 게 없겠죠. 그러면은 공백으로 남겠죠. 공백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공백도 스페이스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값입니다. 그 값이 들어오면 다 지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볼까요? 열다섯 자리까지만 하게 했죠. 자, 없어졌죠. 자, 잘 지워지고 있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다 없어졌을 때도 에러가 안 납니다. 만약에 이 if 요거를 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값이 없을 때 누르면 에러가 납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여기가 0부터 마이너스를 뺀다? 말이 안 되죠. 이 앞 자리 수보다 이 뒤에 엔드 포인트는, 엔드 인덱스는 이 앞 인덱스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의 랭스, 최대값은 랭스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백스페이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숫자 입력하는 거 입력해서 숫자들 이렇게 입력해서 숫자 찍어주고 클리어 0부터 눌렀을 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백스페이스까지 오늘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이거 뭐야 쉽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